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편파 방송을 진행하는 더 락커룸. 자, 오늘 목요일은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뵌 것 같죠? 그러게요. 좀 명절도 끼고 저는 격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이제 잘못 꼬이면 잘못 꼬이면 주르륵 밀려나더라고요. 예, 매주 봐야 되는데 예, 바쁘셔가지고. 박 변호사 잘 지내고 네, 계세요?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이 됐었죠. 자, 비상계엄 당시에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고 행사했던 증인들 대거 출석을 했었는데, 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깜짝 놀랐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차장 흔들기, 즉 메신저 흔들기 있을 것이 예상됐었는데, 일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인사청탁 한 6, 7차례 있었다. 야당 의원이 뭐 질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은 오늘 대통령도 본인에게 전화 통화할 때 술 먹은 것 같더라. 그 얘기는 사실 뭐 네. 있었던 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메신저 흔들기 공격이 좀 있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탄핵 심판에 지난 7차 또 그 이전의 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곽종근 홍장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조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예. 체포하는 부분들이 뭐 지난 7차에서 뭐 이상민이나 그런 사람들 진술도 중요하지만 예. 가장 윤석열 피청구인 측을 괴롭힐 수 있는 증언들은 특히 홍장원, 그다음에 곽종근, 아마 두 사람의 진술을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탄핵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신빙성을 이제 떨어뜨리는 작업인데 예. 너무 큰 줄기가 큰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명확하죠.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부적인 것들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메신저를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인사청탁 7차례 있었다. 그 메신저가 그런 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하려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또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반응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예. 박지원 원장 의원은 벌써 얘기를 그러니까 하긴 했더라고요. 본인이 질문했던 거라고 이제 네. 그 본인 SNS에 올렸어요. 이게 홍장원 차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그 전 국정원 네. 간부가 본인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네. 직접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도 되겠냐 그래서 했더니 오히려 혼냈다. 오히려 혼냈다. 그래서 네. 큰 의미 없는 큰 그러니까 의미 없는. 탄핵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건드리는 아니면 일부 진술 중에 뭔가 다른 것들을 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대세를 뭐 바꾸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박 변호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형사 재판이었다라면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정말 뭐 때렸다 폭력이라고 한다라면 머리를 때린 거야, 발로 찬 거야, 주먹으로 때린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공소장에도 그렇게 쓰는 거고 아하. 그 수단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헌법에 그날의 계엄이 위반했느냐 이 큰 줄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실제로 있었느냐가 밝혀지면 되는 거지. 거기서 14명이었냐 15명이냐 한동훈이 지금 들어갔냐 나중에 들어갔냐 이런 것들이 흔들어서 크게 이 줄기 바꿀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아예 말 자체를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그 사람 술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대통령이 얘기죠. 황당한 대통령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좀 이제 국정원장이 물은 증인신문에서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도를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지금 해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지금 국정원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다음 정부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림이 너무 뭐야 저거 너무 막 어마어마한 음모로 아니 국정원 1차장이 자기가 잘렸다고 그러면 그 자기 잘린 자리에서 국정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모함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의 말을 흔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오히려 저 사람들의 말을 못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한테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저런 내용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망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가정적인 질문이고. 예, 예.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다 많았고요. 아마 좀 해보려고 되게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준비는 했지만 뭐 준비를 암만 하더라도 저희도 형사재판 같은 걸 하다 보면 느끼는데 진실 앞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큰 물줄기를 바꾸려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8차 변론기를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반주를 좋아해서 잘 아는데 딱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딱 술 먹은 것 같더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건 뭘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 말을 신빙성을 들어보니까 살려야 술 먹은 것 같더라. 술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럴 수 없는 얘기들을 꺼내다 보니까 예, 본인이 술 자주 드신다, 반주 자주 하시, 이 말씀을 또 고백을 하셨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조태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 줄 알고 이제 본인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에 출장 간지 아까 서울에 있는지 알았다면 내가 홍장원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조태영 원장은 개엄 당일에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미국 내일 간다. 네. 내일 간다. 정확히 얘기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만나요. 네. 대통령실에서 만난 다음에 또 홍장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걸리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거짓말 지난번에 인원 뭐 그것도 사실은 1분 뭐 몇 분 만에 10초. 걸려버리고 네. 또 그 전에 다 검색해 보니까 인원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에 했던 얘기긴 한데 얼마 안 있어서 사실 걸린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상당히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도 막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재판부에서. 예. 이런 게 같이 뭐 평의 결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윤석열 진술이라는 게 진실되지 못하고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자신을 비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치밀하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치밀하지조차 못한 거예요. 금방 걸릴 거잖아요. 예. 치밀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려면. 아. 저희도 하다 보면 치밀한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럴싸하게 하네? 근데 그럴싸하게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금방 걸려버리니까. 그날 밤에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갔기 12월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지금 얘기들이 다 그러니까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각자 기억하는 방향이 다르고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거기서 이 사람의 말을 흔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꺼내도 그것도 그럴 수 있어지는 거 저것도 저럴 수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말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 계엄을 계획하고 있어요. 다 계엄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려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자기도 반주를 많이 해서 아니지만 술을 마신 건 티가 난다. 하지만 또 그런 또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한 번 들은 걸 잊어먹질 않는다. 본인이 그 얘기도 오늘 했거든요. 나 기억력 좋다. 예, 기억 굉장히 홍장원이 좋아서. 거짓말이다. 예, 한 번 자리에 만난 사람은 한 번 있었는지 두 번 있었는지 다 안다. 국정원장이 그날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렸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하고 그리고 더 황당한요.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장이 왔어요. 예.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예. 왔는데 또 20분 뒤인가 또 홍장원 1차장이 또 전화를 걸어요. 예.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얘기가 그거는 왜 국정원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그 얘기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전화 생각이 나서 평소에 국정원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방첩사는 후배들인데 여유 없으니까 좀 많이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계엄 한복판에 말이 지금 안 되죠. 국회의원들이 막 국회로 몰려오고 있고 지금 해제 요구가 가결이 되니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 내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어서 기왕 생각난 김에 전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국정원장 건네서 1차장이 전화해서 그 많이 평소에 방첩 사람들 도와줘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격려성 전화했다고 예. 했는데. 저는 격려성 전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이제 피고인이나 뭐 증인이나 나왔을 때 사실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좀 무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 사람들의 진술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피청구는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 많이 하시죠. 그거 과정에서 막 규정 내라고 난리를 치고 그 변호사는 김계리 변호사. 예.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재판관이 소송 지휘권인데요. 그걸 모르고 한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재판부로 성질을 건드리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질문을 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거를 확실히 얻어야 되는데 다 실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뭐라 얘기합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말씀 아까 오늘 재판할 때 대통령이 재판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고 그겁니다. 신문에 대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규정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제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재판관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던 장면. 저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저 같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규정이 어디 있고 그걸 묻지도 않을 뿐더러 예. 소송 지휘권이기 때문에 뭐 다 아는 내용들이 그거 왜 얘기하냐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밖에서 헌법재판소 흔들기 같은 것들이 맞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일환으로 이 변호사가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나쁜 행동이에요. 변호사로서도 그 흔들고 싶어 한다.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최고입니다. 법정에서 그 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도떼기 시장입니까? 그런 행동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 예. 뭐 저는 의도라고 보거든요. 예. 뭐 의뢰인을 물미기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 본인의 의도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지지자들이 뭐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판사님이 규정을 몰라도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판사가 재판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높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요. 사실 그냥 굳이 비유를 하자면 판사의 왕국이에요. 사실상 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누구 말을 들어줄지 얼마나 들어줄지 자리에 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변호사라면요. 애초에 판사 말에 토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요. 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판사들이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헌법재판관도 웬만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거나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평의 결과 그렇게 정했다라고 처음부터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헌법 관련해서 최고 권위를 가진 그리고 30년 가까이 모두들 다 재판을 내온 제일 재판 많이 한 판사 8명이 모여서 그 결과 정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바락바락 저는 혹시 왜 저런지 엑스맨인가? 지난번에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엑스맨인가? 정치인의 꿈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정치인. 되는 뭐 겁니다. 오죽하면 박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저는 본 적이 물론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변호사도 그렇다고 변호사들이 매번 뭐 굽신굽신하면서 비굴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판사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치 받아야죠. 해야죠. 그럴 때는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분명히 정해줬다고 얘기를 미리 했는데 내 말 여러 번 그런 모습이 반복돼요.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저 사람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봐줘서 앉아있으라고 한 거다. 근데 그런 걸 따지자면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요.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있고 얘기하다가 나가버리고 앉아서 졸고 판사 보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보기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민주당 관련 질문이 이번에서 소화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진행을 시작했는데 옆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민주당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해요. 제가 이제 시작에 민주당 얘기 이번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 자꾸 마이크 꺼버리죠. 네, 마이크 꺼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교환했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질문 아까 받은 장면을 보셨는데 용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엄 전날 12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또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를 두 통 받는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다. 요거는 약간 그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 머리 썼습니다. 약간 엄포성으로 돈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당신 자꾸 여기서 이상한 소리 만약 하게 되면 더 파고들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하니까 진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시죠라고 예. 국정원장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으니까 보시죠. 확보하신 것 같으니까 보시죠. 요거도 아마도 사실조회를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의 김 변호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홍장원 전 차장한테 네. 뭐 조회했다고 이렇게 네. 조회했지 않습니까?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아. 아마도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예, 예. 질문을 했는데 예, 예. 조태영 원장 입장에서는 답을 제대로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증인들이 이러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취지를 두고 아마 질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했습니다 하는 뭐 그거를 얻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떤 피청구인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예. 당시 잘못 얘기했을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성 질문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건데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의 신문도 있었는데 요분은 이제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재판부로서 이제 최종 판단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핵심 질문을 많이 피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이제 좀 들을 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재판부가 직권으로 마지막에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예. 재판부가 너무 묻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사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나 검찰 조사 얘기한 부분하고 달리 저희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그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 이 건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 주요 지휘관 중에 한 명이죠.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있는 단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와서 사실은 질문했는데 사실은 답을 다 해버렸어요. 음. 지시, 국회 이동 지시도 했다. 음. 그리고 끌어내란 지시도 했다. 이진우 사령관이. 예. 다만 그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 공포탄 얘기까지. 음. 사실은 이진우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 이제 단장이 진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본인에게는 네. 그 내부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 명확하게 또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성현 단장에 대한 신문은 지금 조성현 단장이 얘기한 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헌재가 이 사람을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측에서 가장 크게 다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삼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경찰,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진술조서들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넘겨졌을 때 그 재판관리 자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면서 국조특위에서 만들었던 증언들 이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것들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그거 쓰려면 그 사람들 조서로 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법대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성현 단장이 수방사 이진우의 부하로서 직속 부하로서 있으면서 이진우가 하지 못한 말을 여기서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이진우 지금 사령관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다 인정했어요. 끌어내라는 얘기 그 했다고. 링크가 명확히 다 다 채워지는 있다고. 거죠.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진우가 검찰에서 한 얘기를 헌법재판소 증거로 쓰더라도 윤석열 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진우 못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탄핵할 기회 안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소송에 나왔을 때 당신들이 탄핵 반대 신문 다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못 깼잖아. 그럼 우리 이거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금 상황의 공통된 게 뭐냐면 다른 재판과 달리 증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상황이에요. 아, 너무 많아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흔든다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말이 조금 차이 난다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또 대통령 본인이 선관위에 군인들 가라고 지시했다고도 본인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그 인정돼. 자백성 말이 많다 보니까 네. 자꾸 해설 안 되는 말이 선관위 나와요. 군인은 내가 가라고 네, 지시했다. 인정해버렸어요.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8차 변론길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 또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같이 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재판하면서 이렇게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면 안 자꾸 이런 되지. 식으로 재판하면 나 이제 중대 결심한다. 뭐 이렇게 막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아이고. 사실은 이게 일반 진짜.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재판 받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이고. 막 판사랑 싸우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재판하면 나 중대 결심할 거야. 변호사 이제 사임하겠다, 사퇴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변호인은 사퇴하겠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는 심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어요. 아마 이 헌법재판소의 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 것 같은데, 그 헌법재판소법 예외에 보면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도 했고요. 맞네. 있어요. 맞아. 네, 짧게 했었고요. 잠깐 그 세 글자 법무법이 있었어요. 예. 넓은 바다 인도양 이름만. 말고요. 인도양 말고 네. 그 법무법이 대서양 있었는데 말고. 예. 네. 그래서 거기 있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포로 넣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실제로 지난 박근혜 때도 한번 이런 게 있었긴 한데 실제로 변호사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예. 뭐 수임료를 못 받아 사퇴하는 경우 있어도 아. 저런 경우 사퇴하는 거는 전 상당히 안 좋은 거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사퇴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그냥 끌고 나가면 재판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인 제가 봤을 땐 사퇴다. 그렇습니다. 변호인 네. 사퇴 카드다. 양 네. 변호사 보기에. 아니 사퇴 카드는 맞는데 그거 맞아요? 카드가 아니에요. 그건 쓸 수 있어야 카드지. 그렇죠. 저거는 딱 여기서 오히려 드러난 거는 우리는 재판이 길어졌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 사실은 저희도 이 재판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시간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발. 예. 오늘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 다시 증인신문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붙이냐면 증인 신청 막 신청했죠. 그죠? 시간 제한 없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래요.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예, 예, 시간 제한 없이 저 좀 사람은 도대체 허심탄회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이런 근데 시간 제한 없이 되게 잠깐, 어이없는 시간 얘기를 제한 하는- 없이 신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아니 뭐할 그건 수도 있죠, 진짜 할 수 중요한 있죠. 재판이고 시간 제한 그게 정말로 끝장 신문, 아니,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신문.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 재판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근데 이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을 때 네. 여기 나무 그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 그림 있고 동물 그림 있고 뭐 집 그림 있고 그래요. 예.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건 집 그림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저기 나무도 있고요, 저기 뭐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 구름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홍장원 다시 불러야 돼요. 술도 잘 먹고요. 예. 예, 재판부는 이미 야 우리는 이미 보니까 집 그림 다 나왔는데 예. 저는 박 변호사 얘기에 다 공감하면서도 예. 여기서 사퇴해도요 심리 네, 충분히 됐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종결시킬 수 있어요. 아 이미 우리는 그러면 종결하면 제대로 하지 종결하는 말라. 걸로 알고 아. 그냥 심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래. 그래서 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엄포를 놓는 건데 큰 의미가 없을 거로 보고요. 저게 윤석열 피청구인의 생각인지 예. 변호인단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도 이제 헌재가 오늘 계속 이제 추가기를 지정을 했어요. 18일 오후 2시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네.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닌 거네요, 그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18일에 또 이제 오후 2시에 하겠다고 한 근데 건데. 실제로는 원래 오늘이 잡아놓은 기일이긴 하지만 예, 예. 13일 오늘이 예, 잡아놓은 예. 기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뭐 최후 변론이라든지 아니면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런 기회는 사실은 이미 줬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회 했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2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필요한 과정이고 또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춘천지검장이 그 얘기를 했죠. 예. 일본 재판관이 훨씬 낫다. 그건 야, 뭐 그 얘기를 했던 그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는 뭐 1시간 반의 시간을 줬다. 근데 윤석열한테 시간을 왜 안 주냐? 댓글에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중근이냐? 안중근은 거짓말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최후 변론을 한다면. 그렇죠. 최후 진술. 그냥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정말 1시간 반 이상 줘도 되는데 과연 그런 말 할 그게 될지는 또 의문이기도 하고 그때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 아닌 그냥 선동하는 내용을 법조인이 쓴 거예요, 검사장이.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기 위해서 20일, 만약에 더 한다 그러면 22일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종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2일 정도. 네. 춘천지검장이란 분의 말씀이 정말 SNS 검사 내부 게시망이었지만 2% 지극히 부적절한 게요.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뭐가 다른지. 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헌재 재판관이 오늘도 밝혔어요. 원래라면
그냥 일반 회사로 간다면 사장이 재판 받는데 밑에 음. 과장 부장들한테 사장이 음. 너 내가 사실은 막 그거 아니었잖아 하고 직접 따지게 하면 그리고 사장이 앉아만 있어도 불편하니까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예. 근데 헌법재판관이 설명을 했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니까 앉아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중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증인신문하다 막 끼어들어가지고 증인신문 본인이 직접 하고 맞아요. 그리고 증인신문 끝날 때마다 매번 발언 기회도 주잖아요.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그리고 박 변호사 말처럼 안중근 의사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 보면 나오죠. 자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거 한 그때 거예요. 1시간 반 했다는 거고요. 그 기회를 안 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대한제국의 의용장이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다 알면서 저런 얘기를 쓴 게 그러니까요. 너무 저는 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불필요하다고 할 만큼 다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적 이슈라고 말씀드리기 싫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까지도 다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영님 춘천지검장 일제치하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다. 아이 진짜 예를 들더라도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본 재판관 예를 또 들기도 아, 하고 8분 모두 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건 모욕적인 거기도 굉장히 약간 하고요. 모욕적인. 이분 앞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예. 그럼 거기서 예. 한국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일본 재판관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예. 그 중간에 그 뭐 한국말 하고 있는데 뭐 끊겠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거를 갖고 예를 들 게 아니거든요. 예. 어디서 비유를 합니까? 예, 두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화가 불쾌해하시네요.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인용 결정에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인용, 기각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또 하야도 이게 방법이다. 이런 것도 이게 웃긴 말이- 거예요. 말이- 이것도 웃긴 아유.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말장난이에요. 조갑재 대표가 하는 그렇게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평론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화이트- 이런 국면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이익을 갖고 평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아. 누굴 뽑고 싶고 어떤 정치가 되고 싶고 그거를 하는데 헌법재판 단심입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예. 단심이에요. 음. 불복도 안 돼요. 불복함과 동시에 그거는 법치주의에 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뭐 조갑제는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자꾸 이런 상황에서 아. 국민의힘 출신 나오고 민주당 나와가지고 아. 자신들의 이익에 막 맞게 얘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전 조용히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뭐 예. 진행자 아니, 그러는 뭐,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아. 얘기를 했는지는 예. 뭐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잖아요. 아,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렇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들에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 져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인 거예요.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난 그럼 재판 안 받겠습니다. 그만 안 돼요. 나 안 해. 그럼 안 할게 됐지. 음.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진하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앞으로도 대통령이 뭔가 다른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이게 말이에요? 자기 직 걸고 계엄했다가 실패하면 계엄 그만두고 그렇죠, 성공하면 그냥 또 다스리고 그렇죠, 그렇죠. 뭡니까 이게 조선 왕조입니까? 예. 이제 탄핵 심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결과 한번 예상 뭐 간단하게 그래도 뭐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지만 그냥 만장일치예요. 8대0. 네. 저도 22일 종료가 되면 3월 초에 결정이 될 3월 것 초. 같습니다. 3월 초. 예, 당초 3월 중순이나 얘기 나왔었는데 3월 지금 7일이나 뭐 14일 정도의 결정이 난다. 박지훈의 예언 3월 7일, 뭐 10일 전후 3월 7일 금요일인데 죄송해요. 3월 6일, 3월 6일, 3월 6일. 예. 박지훈 3월 6일. 자, 양지열. 저는 일주일만 미룰게요. 그러면. 예. 3월 13일. 네. 3월 6일. 뭐 3월 더 13일. 나아가서 예, 더 5월 7일 대선이라고. 그러네. 30일,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5월 7일 3월 6일 헌재 결정 그리고 5월 7일 조기 대선. 그럼 그날 특별 생방송 같이 함께 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열린 결말로 예. 한 가지 알겠습니다. 유일한 변수가 예. 지금 이제 마흔이었고
아 마흔여 후보. 마흔여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발표해야 됩니까? 네. 아. 아니요. 왜냐하면 기일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정하지 않으면 음. 너무 길어져요. 헌법재판 결론이. 알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들어오면. 만약 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서? 8명으로 네.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자, 헌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사이좋게 확 또 끌어오르는 이슈가 있어요.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을 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에게도 본인의 입장문을 보내면서 막 알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남성관 변호사가 출연을 했네요.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과 관련이 없다라고 예, 했다가 예, 명태균 씨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예, 또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싸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태균이가 밝히겠다. 이런 취지죠. 홍준표 시장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느냐,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특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원희룡 인수위 자리에 내가 추천했다 하면서 녹취까지 공개를 했고, 지금 이제 이분이 또 녹취 파일 김건희 여사 목소리 있는 USB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씩 또 이렇게 또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당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네. 여권 전체를 초토하겠다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죠. 비판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죠. 무서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약간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미 좀 결과를 아는 듯한 느낌.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되지도 않는 걸 하냐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맞죠. 맞는데 불안해요. 하지 마요. 무서워요라고 들리거든요. 자객 특검. 상당히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 보이고 네. 실제로 뭐 여기 정치쇼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뉴스 죄송합니다. 140명 정도가 지금 전현직 관련이 돼 있는데 폰에 그 이름이 있다. 의원들 명태균 사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 폰에 140명의 그 의원들의 번호가 그래서 있다. 이번에 시선입 중에서. 특검 이게 M본부. 만약에 되면 네. 국민의힘 쪽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또 특히 반대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공개해 주겠다라고 남 변호사가 밝혔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가가지고 명태균 특검법 찬성합니까 하면 찬성하면 놔두고 반대하거나 도망가면 그 사람 거를 밝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 그렇죠. 얘기를. 예. 홍준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140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벗겨버리겠다. 네.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봤을 껍질. 때는 명태균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겁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가요? 겁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 이제 내란 상황인데. 과장은 있지만 네. 거짓말인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게 연관은 이제껏 분명히 있었고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과장은 있었죠. 허풍 과장은 있었지만 과장은 있었지만 완전 허위는 건 허위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허위는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지금 야 6당이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도대체 이번 계엄을 왜 일으켰느냐. 아예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날 구속 기소가 된 날이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하필이면.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계엄 있기 한 보름 전부터 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명태균 맞아요. 게이트를 언급을 했다라는 맞아요.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초점에서 멀어지는 듯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창원지검 쪽의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 계엄까지 돼서 이제는 걸림돌이 없어져서라도 곧 뭐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2달이 지나도록 조용한 거잖아요. 창원지검이. 예. 근데 또 희한한 게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창원지검 쪽에서 우리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0일경인가. 그리고 포렌식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 포렌식이 뭐 지금 석 달, 넉 달을 걸리는 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얘기 자체가 예. 그 육강에서 추진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실익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아까 초토화. 지금 짚은 것처럼 초토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연설할 때 그렇게 처음에는 계엄 관련해서 사과 아홉 글자인가 아홉 단어인가 하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더니 국헌 문란의 주범은 이재명 뭐 세력입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럼 만약에 본인들이 떳떳하면 예. 그 명태균 그 헛소리하는 거 뭘 신경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건데 아.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객 특검 초토화. 아니 자객 특검은 대상이 확실히 있어야 돼. 본인이 알고 계신 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좀 특징이 뭐 예. 이제껏 전혀 거짓말인 것들은 없었고요. 의외로 거의 다 맞았어요. 예. 내가 어떻게 되면 한 달 만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데 예. 탄핵하야 거의 다 맞아. 하필이면. 거의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좀 특징이 뭐 언론이나 이런데 좀 주목받는 것들을 좀 의식하던 사람인데 이제 구치소에 가면서 뭐 내란 상황이고 하니까 몇 달간 잊혀졌어요. 근데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네.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19일 날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오기로 채택이 됐는데 예. 건강상 때문에 뭐 못 간다고 다리가 안 예, 좋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본인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뭐 안 나와도 상관없는 게 계속 뭐 어떻게 SNS 그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들이 써주는 것 같아요. 본인으로 이렇게 SNS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예, 보내주고 페이스북도 예, 쓰고 예. 녹음 자료도 아마 나올 거고요. 예, 예. 그거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큰 상관없이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청문회는 그래 응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구치소의 현장 청문회. 그러면 구치소 가서 하면 예. 이분이 또 말하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명태균 현장 씨가 청문회. 네. 아직도 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인을 사실은 사인을 솔직히 그 무릎이 안 좋다고 해도 예, 예. 구치소 갇혀 있는 입장에서는요 네.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큰일 있어요. 났죠. 네. 서울 나들이 한번 하는 거지 그 기회에. 근데 굳이 아니 걸을 수 없으니까. 나 보러 와 니들이. 아, 나 지금 내 입에 지금 여든 야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우리 본인에게 오게 하는 게 더 주목도가 누가 크겠네요. 더 아쉬운지 한번 보자. 지금 국민의힘 니들이 내 입을 막을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나를 구슬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지금 당신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게 할 건지 한번 보자라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예. 명태균 씨가 한 가지 큰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지금 사실은 명태균 씨가 본인만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퍼센티지로 말하는 거는 좀 웃기겠지만 많이 날아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 근데 지금 결정적인 부분 몇 개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최후일산처럼 밀당을 하는데 검찰이 지금 딱 던진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먼저 까버리면요. 명태균 씨는 그대로 묻힙니다. 지금이라도 물론 뭐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서 제 말씀을 들을 리는 없지만 얘기를 들을 리는 없지만 변호인들이 들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이거를 자기가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뭐 공익제보를 하든지 설령 자격이 인정받고 여부를 떠나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 이익 여전히 챙기려고 하다가는요 진짜 필요 없어져요 이제. 결국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공개해야 되는 게 녹음입니다. 사진은 아니겠죠. 이제 녹취. 홍매화 사진 그것도 사실은 아주 빨리 냈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거든요. 사진들은 예. 사진들은 아니겠죠. 녹취 자료라고 녹취. 보는데 그 녹취 자료는 중복적으로 갖고 있을 검찰도 갖고 있을 거고요. 민주당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USB 복사본을 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USB가 어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고 한다면 제가 명태균 씨라면 100% 센 거 말고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거 좀 던져야 돼요. 탑5 중에 탑5 중에 한 근데 임팩트 있는 거 3위 정도. 임팩트 있는 거 그걸 던져야지만 주목을 받고 하지. 근데 만약에 근데 못 던지잖아요. 시간은 사실 본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잘 결심을 하셔야 된다. 아하. 그래도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뭐 특검이 혹시 꾸려지든 혹은 뭐 차원지검이 수사를 더 열심히 하든 뭐 이 관련 상황에 따라서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틀린 게 이때가 없어요. 야, 그 어려운 것도 맞췄어요. 내가 아하. 야 어떻게 되면 한 달 만에 탄핵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대로 아하. 떨어졌거든요. 그 지금 이제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명태균 특검법. 저는 사실은 좀 이거 어떻게 보냐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뭐
최상목 대행이 또 이걸 또 뭐 거부할 수도 있겠고요. 아하. 궁극적으로는 또 200표가 필요한 상황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재개해서. 그 시간을 좀 보면 언제냐면 그게 네. 윤석열 탄핵이 끝난 이후에 되는 겁니다. 그 그거. 결정난 이후에 아하. 3월 중순쯤에 이게 돌아오거든요. 아, 재의결. 예,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이걸 의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스케줄상 봤을 때는 지금 본회의 가가지고 통과시키면 몇 14일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고 네. 그럼 언제쯤이면 제가 지금 말해서 3월 7일, 6일 아니면 우리 양 변호사 말하는 13일 그 무렵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대선 국면으로 갈 때 이게 돌아옵니다. 특검법. 그래 되면 이 상황이 되면 김문수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김문수를 또 따르는 의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지지율가 제일 높은데요. 그럼 그땐 자객 투표가 가능하겠군요. 투표가 분명히 자객 가능하죠. 의결. 무기명 투표거든요. 나는 김문수 이래가지고 그 찍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상황상으로는 국민의힘이 매우 안 좋아요. 이런 그러네. 게 그때 시간 스케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맞죠. 그때는 원 이제 팀이 아니다. 윤석열 아니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파면된 상황인데. 요 분석.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라도 한동훈계 김문수계. 뭐 한동훈계 있고 김문수계 수도 예. 있고 근데 그래서 뭐가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래서 오세훈이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또 대선에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설령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특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주자로서 달리게 되면 여기 이에 대한 공격 수사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또 방어막이 하나 생기거든요.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네. 위한 예,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음모입니다.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를 결집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경선 과정에서 그다음에는 사실 김문수고 지금도 장관이 돼서 누가 됐든 경선에서 또 이기면 또 자기한테 뭐가 덮어씌워지든 그걸 또 마찬가지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끄러질 겁니다. 하루하루가 뭐 시끄럽네요. 주로 그쪽이 시끄럽겠죠. 그쪽이 그럴 수밖에 시끄럽다. 없어요. 민주당은 조용합니까? 평온합니까? 민주당이 명태균이랑 관계 있습니까? 뭐 있는 사람 있을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현직 140명이라 하는데 예. 대다수 영남 지역 쪽이면 뭐 민주당도 있겠죠. 부울경 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수가 국민의힘 쪽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게 본인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자백투의 목소리. 그렇죠. 그 이른바 윤석열 내가 해주라 했어 김양산이 자백이잖아요. 자백의 목소리 같은 녹취록. 이런 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참 자백의 그래서 목소리. 새삼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게 목소리. 아니 왜 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두 분 다 법조인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는 다 주변 측근들이 접촉을 했어요. 맞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줘라 했어. 그 진짜 막말로 그때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적어도 법조인 출신이라면 이거 나쁜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정도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예정하고 설령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사는 저도 말이야. 참고하겠습니다. 당해서 애매하게 얘기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계엄 상황도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전화하면 안 되죠. 하더라도 구체적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끄집어가 이고 그거 있잖아. 그 집안에 그 그 안가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죠.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렇게 특정되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경찰청장. 저는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정도. 왜냐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건 예. 나중에 이게 실패하잖아요. 아하. 내가 하지 말란 짓 했다라고 해서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했을 거야. 중의적으로.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공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 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거예요. 좋죠. 나쁜 거 쓸데없는 거 얘기했네. 예, 그래서 예. 변호사들 방송에서도 보면 이렇게 항상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런 전제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피해 나갈 것들을 생각하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 게 그게 연습이 돼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좀 다른 것 대통령은 같아요.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한 번도 안 가지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아왔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이제 헌재에서 발언할 때 보면 계엄은 위헌성, 위법성은 없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항상 네. 말을 네. 증언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전제 네. 달고, 네, 전제 달고 이렇게 얘기를 조건 하더라고요. 네, 달고 맞아요.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네. 단정적으로 표현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안 한 것처럼 네. 제3자가 한 것처럼 네. 아이고 좋은 거 가르쳐 주네요. 그 쪽지도 나는
그뭘 찍혀서 그건 정말 진짜 접해 있었. 무슨- 아유,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하다하다 아유, 이제 하다 만든 진짜. 것 같은데 요 얘기 하면 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예, 좀 건더기는 안타까워요. 또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다가 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